네, 반갑습니다. 자, 1편 먼저 올려드렸고요. 한 30분째 하지 않았는데 벌써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번 주 토요일 강의가 있는데 3시간 넘게 열심히 좀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일단 이제 위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특징주, 컨텐츠, 미디어, 게임,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자동차 섹터 볼 텐데요. 최근에 제가 아지는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요때 이제 공략을 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 좀 대응을 해보겠다. 그리고 요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선을 긋고 볼 수 있는 위치,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오늘 좀 시세가 또 폭발적으로 나와줬었죠. 물론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지만 뭐 계속해서 일단 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오늘 요 포스팅을 보여드릴게요. 릴리님께서 장 전에 올려주신 요 기사를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위치 요 주변으로 있는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동원금속, SL, 화신, 전공, 구형테크, 동원금속 이렇게 있죠. 자, 종목들 한번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새롭게 부각이 된 요 종목이 좀 치고 갔기 때문에 요거의 움직임도 당연히 좀 체크를 해보고요. 기존의 대장은 구형테크였어요. 구형테크도 오늘 거의 뭐 26% 상한가 갈 뻔했죠.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요 구간 안에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중심으로 해서 종가 관리가 좀 되는지 좀 보시고, 동원금속 같은 경우는 단일가 지정이 아마 오늘 됐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좀 될 거고요. 요 정도 뭐 지키면서 좀 움직여 줄지. 자, 그 다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뭐 긴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뭐 내일도 뭐 트레이딩 해볼 수 있고 뭐 카운터 때 계속 좀 관리를 해보면서 일단은 이제는 요 4,000원 라인, 뭐 최근에도 계속 4,000원 라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4,000원 라인 종가 관리 요 자리에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신 전공을 비롯해서 요거는 이제 생명선을 좀 타는지 봐야겠죠. 요 이전에 저점 깬다면 요거는 경계하시고요. 깨지 않고 생명선을 좀 빠르게 타면 타는 흐름 속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L이라는 종목도 아까 공장 있었죠. 요것도 뭐 카운터 어택 지금 급소 맥점 최근에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들이죠. SL도 그렇고. 자, 그래서 릴리님께서 올려주신 포스팅 좀 참고를 해서 종목들 지켜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속도 이르면 이번 주 주간사 선정을 한다. 자, 관련된 종목이 일단 LG 전자보다도 우선주가 최근에 이제 저도 공략을 했었고요. 지금 요것도 급소 맥점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5일선 치고 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종목에 두시고 시가의 움직임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LG전자, 전기차 하면은 나인테크, 나라임인디, 신성글자테크, 뭐 3기 여러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최근에는 이 나인테크, 어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 정도 라인,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인테크, 뭐 나라임인디도 있고, 뭐 생명선을 오늘 좀 벗어났는데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도 밀리면 이제 저는 안 볼 것 같고요. 신성글자테크, 뭐 3기, 비슷합니다. 뭐 명확한 급소 맥점은 없고요. 뭐 제 기준에서는 LG전자고 나인테크가 가장 좋은 모습에 있고, 자, 로보스타라는 종목. 오늘은 로보로보가 달려줬죠. 오늘 로보로보. 요게 이제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게 오늘 좀 시세가 크게 나왔었고, 장 초반에 나왔었고요. 로보스타는 그냥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 뭐 이것도 역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한농화성도 요 구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의 핵심 주인공은 CIS였습니다. CIS도 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네, 5일선 벗어났지만 이렇게 좀 흐름 이런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오늘 시가 이후에 네, 급상승 출발을 했고요. 눌렸다가 좀 상승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한농화성, 아바코 이런 종목들이 따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원래 대장은 한농화성이었는데 한농화성은 최근에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돼가지고 조금 주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코 순서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CIS가 이제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대장주, 오늘의 주도주인지, 끌고 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끌려다니는 종목인지를 반드시 좀 파악을 해야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파악이 된다면 좀 더 유연한, 좀 더 대응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CIS가 오늘 좀 좋았고 시간에서 조금 속폭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내가 이전에 좀 요런 라인들을 좀 치고 갈지는 요 캔들 무너뜨리지 않고 살짝 좀 조정 받으면서 빠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좀 가져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속 좀 장기간 행보를 할지. 요 캔들 무너지고 이전 저점 깨기 전까지 깬다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깨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지금 한농화성, 아바코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있었죠. 요 종목은 근데 이제 요 5일선을 좀 지키지 못하면서 쭉 밀렸었는데 오늘 요 기사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치고 가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덕산테코피아도 아무튼 요런, 오늘 좀 뉴스가 있었고요. 뉴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 가줘야죠. 뉴스 나오고 고점 찍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끝입니다. 자, 이수화학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수화학은 지금 차트 위치가 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좀 지키면서 상방으로 좀 갈지. 이수화학도 밸류상으로는 참 매력이 있죠. 일단은 요 구간 과거에 좀 저항을 받고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요 구간을 지금 뭔가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 구간 깬다면 경계를 하시고 깨기 전까지는 계속 좀 관심 있게 상방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하면은 뭐 최근에 해성 DS가 있었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미리 보자면 IA도 제가 최근에 이 카운터텍 관점에서 요때, 그러니까 요 구간 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에 요 자리부터 해가지고 또 시세가 나오고, 눌림을 주고 나서, 폭발을 했잖아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근데 이거 오늘 SFA 반도체를 매매하신 분들,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대응하기에 좋습니다. 자, 오늘 뭐 거의 똑같죠? IA가 주도를 했어요. 오늘 IA가 시가 회복하고 급등을 하니까 SFA 반도체도 따라서 올랐고요.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이때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했더라도 만약에 IA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얘가 끌려다니는 종목인지를 알았더라면 I 흐름 보면서 좀 더 대응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말씀을 제가 앞전에 드린 거고, 아무튼 네, IA가 오늘 굉장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이게 오늘 뭐 공시 뭐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오늘 공시는 없고 일단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저점과 5일선 이제 올라오겠죠. 5일선 종가 관리가 된다면 계속 좀 관심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IA 하면은 뭐 세원이라는 종목도 함께 봐야 될 종목이고, SFA 반도체 아무튼 IA를 따라가더라고요. 일단 전에 고점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까지 또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뭐 5일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차는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 참 좋았죠. 이번 주 뭐 달렸었고 이틀 연속 좀 쉬어가고 있지만 뭐 매도세가 캔들만 보더라도 아직 뭐 그죠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런 자리에서도 시세를 낼 수도 있고, 일단 5일선 횡보를 할지 시세를 줄지 모르지만 효성 첨단 소재와 그리고 동화화성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이 좀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캔들 나오면 이제 조금
다른 별로 좀 그래요. 그죠? 이렇게 좀 시세를 주다가 오늘 이때부터 추세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얘가 갑자기 또 급락한 건 아니죠. 이런 자리들을 만들면서 신규로는 이제 봐서는 안 될 자리들을 만들면서 쭉 빠졌는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인지 컨트롤스, 인지 디스플레이. 네. 요것도 이제 따라가다가 인지 컨트롤스가 무너지니까 같이 이제 무너진 모습이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아쉬운 모습. 그러니까 시세를 줬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웠다. 근데 그동안 정말 잘 나갔었죠. 자, 자율주행 하면은 또 대성 엘텍, 사실은 이제 인포뱅크가 대장이었죠. 인포뱅크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 이제 대성 엘텍이 따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오늘은 대성 엘텍이 주도를 했어요. 오늘은, 자, 보시면 대성 엘텍이 먼저 치고 가고, 대성 엘텍이 치고 가고, 인포뱅크가 치고 갔습니다. 네. 얘가 이제 상한가를 못 가고, 상한가 거의 터치를 했었나요? 요것도 기본 특강을 좀 수강했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확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대성엘텍, 인포뱅크 오늘 마지막에 좀 힘차게 좀 올라갔던 종목인데 요 생명선 지키고 있는 가운데 좀 시세가 나왔고요. 얘가 이제 시간에서 빠졌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네, 뭐, 오일선, 요 캔들 무너지기 전까지만 체크를 해보되, 갈 종목이라면 저는 그냥 요 정도는 좀, 근데 얘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냥, 요 자리를 좀 깨기 전까지만,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한 거죠. 특강 때 말씀드리는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모습들이 왜 나오는지. 얘가 오늘 원인이었습니다. 대성 엘텍. 가장 큰 이유는 인포뱅크가 오늘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후발주였습니다. 후발주. 네. 후발주. 그러니까 대장주와 후발주의 통계를 내보시면 돼요. 그 통계를 낸 거를 이제 특강 때 말씀드리는데 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차근차근히. 그러면 어떤 결과값이 나와요. 100%는 없죠. 100%는 없어요. 7할 정도, 7할 이상. 대성엘텍, 인포뱅크 밖에 요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얘가 좀 오늘 주도를 했고 얘네들이 또 치고 나가면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뭐 팅크웨어 이런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텔레칩스도 저도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저는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요거를 특별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급소나 제가 평단에 여유가 없는데 여기 안에서도 급소와 맥점의 기준이 있거든요. 맥점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저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다시 공략을 해요. 자, 텔레칩스. 자, 세코닉스. 요것도 최근에 단일가였다가 해제가 되고 오늘 좀 시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날 좀 조정을 받고 오늘 좀 이렇게 좀 다시 5일선을 살리는 모습인데 이제 기준을 그냥 5일선 두시면 돼요. 5일선. 그리고 또 벗어나더라도 요 캔들 좀 지키면 좋고 요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와줘야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못하면 제 기준에선 끝. ENDD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넘어갈게요. 아남전자도 이것도 지금 오늘 좀 그냥 난리 좀 몇 번 시세 주고 굉장히 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일봉상 위치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린 관심 있게 봐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뭐 LG화학, 뭐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추세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시고 에코프로 BM도 뭐 오늘 장 초반에 요때 좀 좋았던 종목이고요. 세방전지는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과거에는 제가 이때 언급 드렸을 때도 왜 이렇게 고점에서 언급을 할까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를 주식하시는 분들 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때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
27,000원에서 이미 100%가 올라간 자리에서 요 자리, 제가 아는 자리, 특별강의 때 말씀드린 자리였죠. 그래서 요때 말씀드리고 지금 요게 여기서 엄청난 지금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 대단해요. 네, 세방전지. 그러니까 원칙 기준 자기가 아는 자리에서는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응하시면 돼요. 모르는 건 안 하면 되고 아는 건 건들면 되죠. 동아기업 아까 이제 만수르님 그 뉴스 그 돈델 뉴스에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동원시스템즈가 참 좋았네요. 요거 어제는 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동원시스템즈 이번 주 안에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동원시스템즈도 2차전지 관련돼서 특이한 게 이제 세방전지도 이게 2차전지 관련주라면 전지 관련주라면 밸류 그러니까 매력도가 굉장히 좋죠. 동아기업도 그렇고 동원시스템즈도 그렇고 세방전지도 그렇고 사실 동아기업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얘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제가 레드불 시그널 처음 나온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요때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빠르게 가서 최근에 또 핵심 키워드가 인텔, 오스틴, 파운드리였는데 한양 ENG가 오늘 좋았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고 사실 장 초반에 한양 ENG도 밸류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테스나라든지 그죠?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스나, LB세미콘, LB세미콘도 수급이 쫙 들어왔었는데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LB세미콘은 최근에 요 자리에서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자, 아무튼 대표적인 종목 한양 ENG도 내일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지금 급소 마감을 한 거죠. 일단 5일선 지키고 있고 카운터덱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상 매력도도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요거는 오늘 그냥 개파락 출발하고 그냥 밀리기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AD 칩스는 그래도 5일선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코미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지키고 있습니다. LB세미콘 봤고요.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요때 언급을 드리고 지금 시세가 조금 나오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요 자리를 지키면서 또 상방으로 갈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만원대 선을 좀 깨면 경계를 하시고 좀 더 시간이 또 길어지겠죠. 자, 제주 반도체 화이자 백신 보관 용기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최근에 이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5일선 위에 있어요. 시간에선 빠져가지고 이게 내일 개파락 한 다음에 또 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요 정도 일단 5,000원 크게 밀리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원익큐브 요거는 오늘 공략을 했다가 좀 짧게 손절했었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또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시간에서 4% 또 상승 마감을 했네요. 원익큐브도 아마 최근에 지난주였나 폴더블 관련해서 좀 경인양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오늘 뉴스 나오면서 좀 시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원익큐브. 자, 애플 플렉서블 관련해서 근데 애플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더구전자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것도 이미 지금 뻗어나갔죠. 뻗어나가고 현재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좀 살포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러셀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서플러스 글로벌 이것도 그냥 반짝하고 쭉 그냥 밀었습니다. 오늘 그냥 조정을 쭉 받았고 얘가 5일선 살려내면서 다시 상승을 할지 또 한번 밀리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자, 파인테크닉스 어제 짚어드렸고 예선테크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때였나?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짚어드렸어요. 이게 LG 관련해서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좀 급등을 했을 때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러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다. 최근에 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도 요거는 레드불 시그널에 또 포착이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고, 어제 뭐 파인 테크닉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포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한 요 정도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요 정도 구간 지키는지 체크를 하시고, 뭐 바로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예선테크 체크. 테스라는 종목이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시간에서 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자, 통신 쪽은 제가 최근에 세종텔레콤을 요런 자리에서 짚어드리고 폭발을 어제 했고요. 오늘 뭐 시세 살짝 조금 뭐 조정을 받았는데, 요거 뭐 큰 그림으로는 그냥 그냥 요 정도. 더 밀리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 구간에서만, 요 라인 위에서만 저는 관심있게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파기지국이라든지, 아이즈 비전이라든지, 어제 시간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어제.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도 뭐, 마찬가지로, 이 특화만 관련해서 이게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삼지전자, 이게 이번 주, 처음 이제 신규로 좀 편입을 하고 나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SAMT 맞나요? 이것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하시고, 삼지도 굉장히 이제 밸류상 저평가를 받아온 종목이거든요. 오늘 뭐 다른 종목들도 뭐 밸류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기본 특강 때 기업 가치,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강 때 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저평가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뭐 이렇게 좀 사례로 들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삼지전자도 뭐 밸류상 막 비싼 종목이 아닙니다. 그죠? 비싼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동화기업이라든지 동원, 뭐 세방전지처럼, 배터리 장비, 이렇게 2차전지와 관련돼서 좀 엮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저는 일단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지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오늘 금호석유, 어제부터 기사화가 좀 적극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금호석유가 무려 8%, 금호석유 우선주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밖에 뭐 DPC도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그랩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뭐 제가 1차적으로 12,000원 라인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잘 나가고 있고요. DPC, 그 다음에, 농우바이오, 라는 종목. 지네틱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얼마나 더 밀리려나, 저는 요 구간 벗어나면 요 구간 다시 탈환할 때 볼 거고요. 지니틱스. 기존에 요 라인을 계속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라인. 따로 이제 섹터를 구분하진 않았지만, 세트랙 IR을 비롯해서 캔코와 AP 위성,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뭐 체크를 해 볼 만한 종목들 좀 있고요. 오늘 좀 장초반에 또 두산 밥켓이 움직임을 줬는데, 아마 일정 이런 거, 돈델 뉴스 또 체크를 해보시면, 광고가 2개나 올라왔네요. 손징욱씨, 이런 거 좀 삭제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전엔 없는데 요 신고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삭제. 하루에 이런 게 거의 뭐 10개 이상씩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자, 좀 심호흡하고, 자, 두산 밥켓, 요거를 보려고 했죠. 돈델 뉴스 들어가서 일정에 요것과 관련해서 요거 두산 인프라코어 보험계약 예상 시점이 1월 31일 임박해 있죠.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 아무튼 두산 밥켓이 좀 눈에 들어왔었고 시세를 줬고요. 그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됐어요. 레드불 시그널. 가장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때가, 말씀드렸던 때가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이런 이슈가 임박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요 구간까지만 봤습니다. 요 때부터는 안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후에 이제 쭉 주춤을 했었는데, 아무튼 레드불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 코드 한번 체크 정도 하시면 되겠고, 두산 쪽에서 두산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뭐 눈여겨보고 있고, NX 부동산, 오일선, 미렌지가 아마 토스 얘기가 있었을 때, 그죠? 이렇게 갭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쭉 밀렸었다가, 네, 생명선 지키면서 오늘도 좀 시세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시간에서 또 2.3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뭐 급소로 딱 명확하게 마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 하시고, 토스, 다우기술, 다우데이터도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다 계열사죠. 네, 키움증권 최대주주가 다우데이터인가요? 다우기술인가요? 다우기술? 네, 다우기술인데, 아무튼 네,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내일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상장을 했던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공모가가 공모가 대비 더블로 시작을 하고도 실제로 보시면은 요때 이렇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저는 요거는 거의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제가 좀 아는 뭐 눌림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매매는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이런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는 역시 알 수는 없지만, 네, 이 신규 상장주 첫날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정말. 그래서 CNG 요거 같은 경우도 아마 올려주셨을 거예요. 성신 전투님께서. 네, 내일 상장하는 종목 이렇게 뭐 정보, 그 다음에 IR 자료 이거 참고하시고, 내일은 네, 또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할지, 공모가 대비 몇 프로로 또 출발하느냐, 프리미엄 몇 프로 붙고 출발을 하느냐, 시가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략을 해 봐야겠죠. 공략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는 자리가 나오면 공략을 하는 거고요. 모르면 패스해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거의 뭐 1시간 동안 떠든 것 같습니다. 1편, 2편.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포스팅 업로드까지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내일장 준비 잘 하셔서 모든 분들 좋은 수익, 좋은 성과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특당 1월 30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특당의 기본이 되는 기본 특당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 안 되시더라도 그 녹화 영상을 통해서 네,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좀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